네, 안녕하세요. 구청원의 인물 탐구를 위키트리 방송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사진을 이게 프로필 사진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란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제 머리가 큽니다. 나는 더 큽니다. 비교해 보면 지금 한 30%는 제가 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제 머리와 좀 비슷한 분을 모셨습니다. 두 명의 호빵맨 되겠습니다. 조정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예. 그 방송에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인 거 아십니까? 제가 정치인 국회의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을 했다. 그러면 조금 저한테 과한 평가시죠. 아, 그래도 저는 사실 지금도 정치 잘 모르겠어요. 네. 의원 한 거는 한 것 같은데. 아, 예. 제가 여러 정치인들을 봤지만 우리 조정혁 의원님처럼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명지대 교수님으로 제가 그 재직 중인 거 알고 있는데 이번 학교부터 옮겼죠. 네, 예. 최근 근황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뭐 열심히 글 쓰고요. 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교수님 뭐 제가 아까 처음에 좀 얘기한 것처럼 좀 핫 이슈입니다. 최근에 동아일보에서요 조정혁의 전교조 빚 10억 원,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는 전교조와 조정혁 전 의원이란 칼럼으로 사실은 한 개인의 실명을 가지고 이렇게 칼럼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두 꼭지로 이렇게 제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님 하면은 제가 의원님이라고 하고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하면은 전교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전교조를 이렇게 모셨는데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전교조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해주시죠. 제가 말입니다. 근데 좀 그것뿐만인 게 사실 제가 뭐 전교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갖다 많이 했는데 조전혁 그러면 꼭 세트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게 전교조하고 같이 세트로 나와요. 네. 그게 무슨 기구한 인연인지 악연인지 하여튼간에 전교조 측 입장에서도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저도 사실은 기분 되게 나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지난번 칼럼 그거는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문에서 누구 개인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 이렇게 그것도 노설 위원들이 이제 칼럼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분들이 제가 참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사실은 주머니가 좀 불쌍은 한데 네. 제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쌍한 건 아니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왜 불쌍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의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라고 하면요 네. 다 의원님 편에 있어요. 뭐 다는 아닐 거고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저는 또 제가 사실은 저는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를 갖다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일단 보면은요 전교조 교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건 다 인정을 갖다 해야죠 사실은. 예. 그 전교조와 조정혁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 악연이 됐습니까, 교수님? 저는 뭐 악연이 아니고 저는 전교조 명당 공개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전교조가 사실은 그 자랑스러운 이름 전교조가 제가 명단을 갖다 공개해줬으면은 고맙다 이렇게 상을 갖다 줬어야 되는데 상을 안 주고 벌을 갖다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명단 공개되는 게 사실 굉장히 뭐 위험한 거였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사람들 제가 물어봐도 그러는데 명단이란 거는 당연히 학부모라고 하면은 알고 있어야 될 하나의 권리고 뭐 당연한 어떤 공공 정보일 것 같은데 왜 이게 개인 정보가 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왜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법원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교조를 갖다 그냥 단순한 노동조합이다. 라고 이렇게만 해석을 갖다 할 경우에는 네. 이게 이 노동조합에 들어 있는 명단을 갖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정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보면은 무슨 현대자동차 노조 아니면은 우리은행 노조라면은 굳이 국민들이 누가 그 직원들이 노조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교사들의 노조거든요. 교사들의 노조고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그게 상당히 영향이 오래 갑니다. 네.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사실 좀 잘못 배워 오면은 제가 한 학기 동안 아주 고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학 제가 원론 개론을 갖다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이 시장 경제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을 갖다 좀 교정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한 학기 정말 빠듯이 아이들 갖다 설득을 갖다 하고 열심히 가르쳐도 생각을 바꾸기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제가 이 대학 교수로서 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그 아이들 생각할 때 이제 굳혀 놓기 때문에 정말 교육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어떤 성향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사회적 감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극단적인 예지만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왜 빨치산 추모제에 200명, 300명 되는 중학교 이 학생들을 갖다 데리고 간 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이제 정교조 교사이는데요. 사실은 그 데리고 갈 때 그냥 학교에서는 이 체험학습 하는 줄만 알았지. 네. 빨치산 추모제에 간다고 부모들은 몰랐었습니다. 부모들은 모르고. 예. 그런 사실 이제 엄밀한 교육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빨치산 추모제 가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글 쓰는 거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식민지다. 미군들은 다 때려주게 된다. 그리고 뭐 그 통일을 갖다 가로막는 세력들이 미국이다. 이런 식의 정말 얼떨당토하는 사회 인식을 갖다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북한에서 어떤 인권 탄압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통일만이 지상의 목표다.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갖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하에서 통일을 갖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통일이라면은 그거는 북한식 통일인데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명단이라도 공개돼야지 교사들은 그냥 그렇게 막 나가는 교육은 하기 힘들 것이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이 전교조 내부에서 뭐 전교조 선생님이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일부의 그 잘못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뭐 전교조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 없나요? 왜 그러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이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사실은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도 한 번도 이제 전교조 차원에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갖다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이제 이 전교조가 사실은 남 탓을 갖다 많이 합니다. 무슨 보수 언론 탓을 갖다 하고요. 자기네 잘못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한 번도 속 시원히 그 사과하고 반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구원정은 전교조 사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사과요? 제가 의원할 때 그 사람들이 사과가 뭔지는 알까요? 제가 의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왜 그 정의당 원래는 이제 통진당의 비례대표 일본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죠. 네. 그 정진후 그렇죠. 전 전교조 위원장 네네. 이제 국감에 나왔었습니다. 국감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좀 사회가 더 뒤흔들었던 센세이셔널
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그 민노총 간부가 불법 파업 때문인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도피를 갔다 했고요. 네. 도피를 갔다 할 때 이제 도피를 갔다 도와주는 사람이 전교조 여교사였어요. 근데 그 이 민노총 간부가 이 전교조 여교사를 아마 성폭행을 갖다 하려다가 미수가 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미수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전교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갖다 조작하고 이제 덮으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전교조 내부에서 경고인가 뭐 그 정도 굉장히 약한 처분으로 이제 그 처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갖다 당했던 그 전교조 여교사 같은 경우 사실 전교조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세게 항의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준의 위원장이 그때 마침 나왔길래 내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뭐 아주 당당하게 내부적으로 절차 거칠 것은 다 거쳤으니까 문제될 것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국민들 법 감정이나 도덕 감정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경고 정도 끝내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당신네들 그 도덕성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게 무슨 뭐 이 보수 언론들이 정교조하고 민노총을 다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만들어낸 그런 악의적인 그런 사건이다.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야 참 정말 이 정교조라는 집단은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교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동아일보의 배인준 주필이 쓴 칼럼 중에 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동감되는 거였는데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조전혁 전 의원님에게 금전적 이익이 1원 1푼 안 생겼단 말이에요. 없죠. 어떻게 보면 사익을 위한 게 전혀 아닌데 당연합니다.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익을 갖다 위해서 일을 갖다 하는 그렇죠. 존재니까요. 뭐 한푼도 지금도 좀 많은 돈이 지금 벌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 공익적 그 공개 정보가 안 될까요? 그게 좀 미스테리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공익적 알 권리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 하다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요. 교사의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사실은 이 노동조합이기에 앞서서 교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게 이 공익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감시를 갖다 받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장관 같은 사람들 심지어 뭐 재산까지 다 공개를 갖다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 종교가 뭔지도 공개를 갖다 하고요. 네. 뭐 자식들이 군대를 갔다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어떤 경우는 사실 정말 공개하기 싫은 뭐 자식들 군대 안 갔을 때 그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안 갔는지 이런 까지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청문회 같은 데 할 때 이제 다 까발려지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당혹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개인 정보들까지 검증을 하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공개한 것은 단순히 구창환이라고 예를 듭시다. 구창이라는 교사가 정교조냐 아니냐, 교청이냐, 아니면은 저기 아무 단체도 속하지 않느냐, 요것만 딱 공개를 한 겁니다. 무슨 뭐 종교가 어쩌고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좌판지, 진보인지, 우판지, 뭐 보수인지 이런 걸 갖다 밝히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단지 소속 단체만 밝히는 걸 갖다 공개를 갖다 했는데 그게 저는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사실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군인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한 사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그 시국선언을 할 때는 군인들의 이름을 노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항상 노출돼 있었고 지금에 노출된 게 이거는 위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그냥 저기 일선 학교에 가면은 네. 어느 선생님이 전교조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 학교에 가서 그냥 물어보면은 뭐 이 조준혁 선생님 전교조, 구창한 선생님 교총 이거 그러니까 다는 사실은 공개된 정보나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누가 전교조 선생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만 관심을 갖다 가지면 이제 다 어떤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네, 거예요. 관심을 갖다 가지면은 뭐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뭐 방금 우리 구창한 그 소장께서도 원장께서도 이야기를 다 하셨다시피 전교조가 그동안 여러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그 교사들이 실명을 갖다 공개하면서 성명서를 갖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명단 공개하기 전에도 이제 그 자기 실명을 갖다 밝히고 성명서를 갖다 내는 교사들이 있었고요. 네. 제가 그 명단을 갖다 공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그 이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가 판결이 떨어지고 난 후에도 2번인가 3번인가 이 명단을 갖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나는 게 무슨 MBC 교원 평가 반대 그래가지고 그때 약 10,000 몇 명이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다 밝혔고요. 네. 또 한 번에 왜 교학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를 갖다 채택해서는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성명서를 갖다 발표하면서 거의 뭐 8,000-9,000 명 자기 이름들을 계속 공개했다는 거죠. 예, 공개했고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저한테 공개했다고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청구한 8,100 몇십 명 됩니다. 30 몇 명이 되는데 그 교사들이 나한테 내가 공개했다고 그러면서 10만 원씩 내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성명을 통해 서 자기 명단을 갖다 이 발표를 갖다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갖다 할 만큼 손해가 일어나지 않다는 걸 갖다 않았다는 걸 갖다 스스로 증명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름을 먼저 공개를 하고 활동했으니까. 그래서 8,100 몇십 명 중에서 지금 그 제가 이렇게 쭉 이름 겹치는 걸 갖다 쭉 취합을 갖다 해보니까 한 5,000 몇백 명이 그 성명서 이름하고 겹쳐요. 그럼 그분들은 무효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 법원에 제가 확 찍혀가지고 좀 가봐야 되니까. 예.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뭐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어떤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국민참여재판도 이게 미룰 수가 있어야죠. 예. 이게 지역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이 다른 판결이 나오니까. 네. 뭐 그 판결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까요? 예. 자, 전교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밤샐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러면 교수님한테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고 교사시니까 이게 또 궁금했어요. 조전혁 교수가 생각하는 교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고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그 교사가 노동자는 아니죠.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네. 예, 아마 또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봐도 그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갖다 띠고 있는 학부모조차도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이 노동자이기를 원한다라는 학부모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사표를 갖다 주고 그러고 아이들 갖다 잘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잘 가르치고 케어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교육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소양은 그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교육자 또는 교단에 서는 거는 그분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요. 그분한테 이제 가르침을 갖다 받는 학생들도 저는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사랑과 관심을 갖다 갖게 되면은 잘 관찰하게 됩니다. 네. 내가 우리 구창원 원장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창원 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잘 관찰을 갖다 하면은 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교사라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이 그런 것들 갖다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갖다 받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줄여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훌륭한 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님께서 바로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좀 하셔서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교사라고 하면 학생들의 시절에 이게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라는 위치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최근에 처음에 전교조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 속에는 학생들도 없고요. 학부모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학부모에 대한 권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학부모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어떤 그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면서. 제가 이제 의원하기 전에 이제 교육 운동단체를 갖다 만들어서 교육시민운동을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2000년 이제 초반부터 이제 그런 일들을 갖다 하고 교육 칼럼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제가 교육 운동을 하는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힌 문건 하나를 갖다 발견을 갖다 했습니다. 네. 학부모 권리 선언 초안이었는데요. 그 초안을 갖다 쓴 분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 변호사를 갖다 하고 계시는 박승옥 변호사라고 계십니다. 학부모 권리. 네네. 그걸 보고 제가 물어보고 딱 쳤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 권리선언 초안을 가지고 우리 자유교육운동연합 임원들하고 거의 며칠간 밤을 갖다 새면서 이제 이 안을 갖다 마련을 갖다 했는데요. 잠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갖다 듣고 학부모 권리선언을 좀 읽어드릴까 싶은데요. 네. 다 읽어드리면 그 지루할 거고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권리선언. 아이들을 낳고 길러 학교에 보내고 교육 재정을 부담하며 교원들과 교육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 원천의 공급자요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의 시원적 주체이며 주권자임과 교육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불가양이라는 양도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변할 수 없고 불가침, 침범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는 바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항으로 나눕니다. 1항이 학부모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의 원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부모와 학생의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학부모 권리 선언, 그것을 교육운동연합이라는 제가 활동했던 이 교육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네. 학부모 권리 선언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2005년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꽤 인터넷에서는 돌아다니고. 그러면 인터넷에 학부모 권리 선언 치면 바로 네,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학부모라는 위치가 두 가지 위치입니다. 네. 학부모는 그냥 교육의 수요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부모는 교육의 시원적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공급자.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교육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근대 사회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대 국가가 건설되면서 학교라는 이 교육 제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위탁을 갖다 한 거예요. 네. 그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은 아이들 교육은 다 학부모하고 아니면은 고모, 이모, 삼촌 소위 말하는 패밀리 비즈니스였죠. 패밀리 비즈니스였고 그리고 이제 정식 학교 교육이 되기 전에
패밀리 비즈니스로 이제 하기에는 지식이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좀 훌륭한 사람들 갖다 이제 찾아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갖다 맡기자.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교사 내지는 뭡니까 스승을 갖다 찾았죠. 스승. 스승 찾을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 갖다 아이를 저분이 정말 잘 가르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 뭐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경험하기도 하면서 품성 테스트를 다 합니다. 스승을 그럼요. 찾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평소에 그 학식뿐만 아니라 술 버릇은 어떻고 예? 가족 간에 화목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걸 갖다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가지고 내 아이를 갖다 맡길 것인가 안 맡길 것인가.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다 하는 거죠. 네. 그죠. 참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런 역사적 그 이 사회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 국가가 되면서 학교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학교 만들어졌을 때는 또 다 학부모들이 내 자식한테 가장 좋은 교육을 갖다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를 갖다 찾아가지고 선택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권들이 다 이제 학부모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교육이 그 의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집 가까운 학교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시원적인 공급권과 이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그거는 양도할 수도 없고 네. 변할 수도 없고 침범되지도 않는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전교조로 돌아가면은 네. 학부모가 내 아이 가르치는 교사가 전교조인지 교청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보통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리, 학생의 권리만 얘기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어떤 공급자인 그 학부모의 권리야말로 이게 권리가 보장이 될 때 올바른 이제 삼각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동안 학부모들의 권리는 많이 그 팽개쳐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사의 권리라는 건 이렇습니다. 교사의 권리라는 건 뭔가 하면요. 이 파생된 권리입니다. 본원적 왜 우리가 그 어떤 권리가 됐든 뭐 재산이 됐든 간에 이제 보면요. 이런 거죠. 그 제가 그 1,000만 원 예금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예금에 대한 재산권이라는 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본원적인 권리고요. 그럼 예금을 갖다 하면 그게 나오는 게 이자지 않습니까? 네. 이자는 이 원금에서 파생된 일종의 재산권이죠.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누구한테 속합니까? 원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원금을 갖고 있는 학부모한테 속한 겁니다. 네.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갖다 이제 교육할 권리, 수업권 이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나온 파생된 권리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조차 또는 교사로서 이 노동조합을 갖다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권리도 파생된 거네요. 교사기 때문에 이제 조합을 갖다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이 문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교사 구창안이 있다 그럽시다. 네. 그러면은 교사 구창안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학부모의 어떤 이 감시랄까요? 또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권보다 가치로 따지면 이 하위 가치의 개념이다 이거죠. 자, 이건 학부모의 권리 선언 이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 봤는데 그렇다면 현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부모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나요? 개똥이 됐죠. 아이고. 학부모가 뭐 교사 학교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눈치 보고 선생님들 눈치 보고 자녀들 눈치 보고 도대체 학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학부모들은 일단 이 자녀들이 학교에 네. 인질로 잡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약간 그 트윗에다 쓰긴 썼는데 네. 유괴범이라는 표현도 제가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서구의 학교들 같은데 보면은 네. 비단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부모가 활동하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요. 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인사권에 거의 대부분을 갖다 쥐고 있지만은 네.
이 어떤 교사를 초빙을 갖다 하거나 이제 채용을 갖다 할 때 네. 학부모회하고 이제 협의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학부모들이 거기까지는 참여 못하죠. 참여 못하죠. 예. 그냥 가서 봉사만 하죠. 예. 봉사요? 뭐 가서 봉사하고 뭐 그런 일만 했지. 봉사인지 아니면은 뭐 저기 인력 착취인지 모르겠어요. 노력 동원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간에 이 희한한 북한에서 하는 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동의하는 게 학부모의 권리도 또 뭔지는 알려주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권리 하나도 없고 가서 그 봉사만 하는. 오늘 제 방송을 갖다 지금 듣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학부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부모가 그런 교육에 있어서 시원적 공급자적인 권리와 수요자 권리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서요. 제가 교수님 보니까요 트위터, 페이스북 정말 열심히 활동하십니다. 이거 뭐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게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근데 네. 이게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욕 많이 먹습니까? 아니 욕 먹고 안 먹고는 저는 뭐 별로 신경 갖다 안 썼는데 저야 뭐 원래 이제 좀 그 정치를 갖다 할 때도 이념형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믿고 있는 가치 신념을 갖다 위해서 이제 정치를 갖다 했지. 네. 정치를 갖다 하기 위한 뭐 또는 뭐 국회의원 그 자리를 갖다 제가 한 번도 그 가치 있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욕 들어먹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140자 이상 쓰는 거를 갖다 가끔 쓸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 예. 여러분들 하여튼 이 글은 좀 긴 걸 쓰는 연습을 갖다 해야지. 위원님 그 보니까 손 보니까 네. 손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 손이 큽니까? 스마트폰으로 글 써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눈이 고생하고 하고 손가락이 고생하고. 아 그래도요 트위터로 한 이슈마다 계속 그 던져주시는 거 보면은 참 놀랍다. 저보고 뭐 트위터 글이 재밌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던데요. 제가 사실은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보수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그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뭐 이런 등등 신문에서 계속 칼럼을 갖다 써왔지 않습니까? 네. 고정 칼럼을 갖다 써왔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 생각을 갖다 짧게 명료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좀 타고났다 이렇게 저는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는 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좀 교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습니까? 내가 인기 있는지 처음 듣는데. 아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RT 해주시던데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RT 하면 많이 RT 되는 거예요. 아 보통 제가 교수님 거 보니까 한 4-50건 정도 이렇게 항상 리트윗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 제가 가끔 보면은 조금 시간이 흘려서 보면 어떤 건 400개, 예. 600개 이렇게 돼 있는 있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RT 많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알바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알바 동원하고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거 없는 거는 뭐 요즘 말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네. 그 교수님 거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선얘기가 저기 세상에서 제일 거지다는 거는 뭐 예. 국민들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진짜 페이스북에서도 최근에 또 하나가 예. 저번에 아니 이거 지금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네. 어떤 그 원로 선배 이 국회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나보고 조전혁 씨 그러더니만은 참 난 당신을 다 알다가 모를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네. 이야기가 자기가 그동안 국회의원들 여러 봤지만은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쪽박 찬 사람은 진짜 허다하게 많은데 네. 헌정사상에 국회의원을 당선돼 가지고 쪽박 찬 사람은 조전혁 의원 당신 하나밖에 없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헌정사상이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의원 당선 후에 쪽박 찬 사람 난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웃을 내용은 아닙니다. 울 내용 같은데. 뭐 그래도 웃음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이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 모시고 했으니까 전교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요즘 뭐 국회가 완전 식물 국회가 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개똥이라고 하면 개판이 됐어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뭐 개판이지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본다기보다는 가끔은 보면은 제가 8불출인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굉장히 좀 또 객관적으로 보는데요. 제 아내가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그래요. 왜 그러니까 당신 진짜 그 19대 때 공천 못 받은 거 잘했다. 그래요. 그 뜬금없이 그 소리를 했다 그래. 왜? 왜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18대 국회가 정말 이 속된 말로 개판이라 그랬는데 지금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에 비하면은 정말 이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국회의원 다 욕하고 하는데 당시 그 19대 때 그때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욕 들어볼 거 아니냐. 당신 거기 발안 뛰드는 게 잘했다 막 그러는 축하드립니다. 뭐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갖다 빌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새누리당 공천 심사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 공천 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일 안 하고 월 세비 받아간다고 하나요? 예.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국민의 권리가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 저도 앞으로 좀 약간 저희 의견도 하고 싶은데 너무하지 않느냐.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국민들의 고민을 감싸주는 국회의원들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보니까 이 여당 할 것 없이 다 이 바지 사장들이 앉아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네? 바지 사장은 또 뭐야?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김한길 대표님이신데 사실은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 경영이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분 없고 힘은 하나도 없다. 지분 없고 힘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당 주인은 따로 있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룸사롱을 갖다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불법 오락실 뭐 이게 다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네. 이거 뭐. 근데 이게 제가 민주당만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또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사실 황우려 대표 같은 양반이 그건 바지라도 아주 핫바지죠. 공천 안 주셔도 지금 불만 얘기. 아니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잖아. 네, 고맙다고 얘기했는데. 고마운 걸로. 그러니까 핫바지가 둘이서 뭐 하니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재미난 것들이 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안철수가 또 재등장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안철수의 재등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 양반이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 바라는데 그 양반이 아마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치는 보니까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자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당자 위에 집머리라고 그러죠. 집머리 밑에다가 금을 흑자를 갖다 쓰면 당자가 됩니다. 네. 써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한번 써봅시다. 네, 써보십시오. 네. 써서. 이거 뭐 명필입니까 이거? 명필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가 집이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금을 흑자거든요.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십니까? 예, 한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당을 만든다. 네. 그러면 만들 작자 그리고 당자. 작당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 옆에는 전부 보니까 무슨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자가 집 밑에 금을 흑자. 그러니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좀 모여줘야 되는데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야. 아닙니다. 검은 시커먼 사람들 거기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럴까요?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안철수 의원이 워낙 이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속 시커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전 뭐 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잘 됐으면이라는 거에 참 의미를 한번 깊게 들어가 보고 아니 싶어요. 저는 사실은 네. 그 안철수 의원하고 이나 저나 네. 순진하기는 뭐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뭐 교수 출신이고 네. 살면서 어디 뭐 저기 그 이 작단을 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잘 되기를 갖다 바라긴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 저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저는 사람하고 한번 인연 맺으면은 끝까지 가거든요. 거의 평생 갖다 끝까지 가는데 이 양반은 정말 이 사부라고 모셨는데 며칠 못 버티고 그렇죠. 다 집으로 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왜 고대 최장직 교수님 뭐 나간 것 그리고 이제 경제가정교사로 이 모셨던 홍익대 전성인 교수 뭐 저도 잘 아는데요. 그런 분들이 왔다가 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작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우를 수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정치의 어떤 기본 그 자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 안철수 신당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그 나왔지만은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제 스스로 가치를 갖다 이제 그 이 발하는 뭐 사물이 됐든 아니면은 사람이 됐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불빛 조명들은 이제 스스로 이 빛을 갖다 발하기도 하고요. 네. 그 빛을 갖다 이렇게 반사하는 것도 있고요. 네. 세 번째 부류는 다른 빛들이 워낙 이 어두우니까 조금 굉장히 희미한 빛이 이제 좀 밝아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안철수 내지는 안철수 현상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뭐 굉장히 찬란한 빛을 갖다 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게 안철수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지금 사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하도 죽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다른 당이 싫어서 안철수 신당을 차라리 택하겠다. 안철수가 아니라 새로운 제3의 신당을 원하는 건데 그게 안철수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고요. 워낙 기존에 있는 이 두 개가 죽을 갖다 쓰니까 에이 니네들 다 싫다. 그럼 뭐 다른 거 어디 기를 데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안철수 신당이 뭐 한 30%까지 높게는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헛개비다. 근데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유권자들이 이제 홧김에 서방질을 하는 거나 비슷하다. 근데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데 민주당은 이렇게 자기들이 헛발질하면 할수록 안철수가 돋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민주당이 무슨 전략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민주당이 지금 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을 새누리당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정치의 문외 한도는 이제 새누리당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싸움을 갖다 하는데 지금 전쟁하고 내부에서 하는 거 있는데 내부에서 하는데 새누리당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어디서 맞고 그 강남에서 자기들 뺨 맞은 거 약간 화풀이하는 그런 상황들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이제 친노 강경파들이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이 김한길 대표는 애꿎은 그 새누리당 가서 막 화풀이 갖다 하면서 그렇죠. 더 세게 강성으로 나간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부적으로 반발을 갖다 이제 무마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일종의 보여주기 쇼 정치를 갖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는 도대체 민주당 요새 하는 행태 자체를 갖다 제가 정치의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 이슈에 이제 또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일간 베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일베. 네. 일베가 사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보니까 제가 동시 접속자가 그 모바일까지만 하면 한 4, 5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웹에서 접속하는 사람은 한 2만 명 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뭐 일베가 굉장히 건강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일베를 자주 들어가지는 않고 가끔 들어가서 보긴 보는데요. 네. 그 들어가서 보십니까? 네, 가끔은 봅니다. 네. 가끔 보는데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이제 2000대 초반에 저도 이제 이 인터넷 쪽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가 밀린다 그래가지고 뭐 매체도 잠깐 갖다 같이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글도 써보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글 썼다 그러면 저를 갖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하여튼 막이 글에 도배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뭐 다음 아고라부터 해가지고 그 불과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가깝게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인터넷 SNS는 소위 이제 진보 진영 또는 좌파 쪽에서 거의 장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 꽃이 10일 이상 안 간다. 응?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이상 안 가지 않는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좌파의 인터넷 권력, 좌파의 SNS 권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무너진 측면이 있는데 다음 아그로 같은 데 가면 이제 글 올라오는 것들이 워낙 사납기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선동질도 많이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으로 이제 일베가 튀어나왔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베를 뭐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일베가 무슨 우파 사이트냐? 저는 별로 우파 사이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하는 게 하도 꼴같고 가당치 않거든요. 네. 응? 게다가 뭐 이 선동질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녀석도 한번 그 정면으로 패러디하고 골탕하고 비꼬보자. 우리도 이런 힘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너희 이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너 그것도 아니고. 예, 일베를 제가 보면은 하여튼간에 꼴같자는 짓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우습게 만들어 보자. 예, 꼭꼭 좌파뿐만 아니라. 그 좌파 우파 이런 게 좌파 우파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 소위 이제 좌파가 그동안 했던 그 싸나운 언어 그리고 이 굉장히 재미있는 패러디 그 비꼼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고라의 어떤 거울이네요. 거기는. 뭐 일종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도 소위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에서 좌파나 아니면은 이 정치 협작군들이 일종의 독재를 갖다 한 거죠. 그죠? 지금도 약간 뭐 그런 아주 진영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기울어졌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독재에 대항해가지고 일어난 일종의 의혈단 비슷한 그런 존재 아니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아고라를 저 일베를 예. 의혈단. 그것도 새로운 표현이고요. 자, 그 마지막 이제 시간이 거의 뭐 정말 예. 위원님 자주 나오셔야겠는데 그 보니까요 제가 위원님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백모 노가리 재구탄 세금복지로는 나라가 망한다 해서 노래를 직접 부르셨는데 예. 이 백모 씨는 박성현 씨. 예. 박성현 씨죠. 박성현 씨는 교수님 보고 못 부른 노래라 평가했는데 노래 정말 씩씩하게 잘 부르셨어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게 된 노래 자체로는 못 부르는 노래고요. 네. 씩씩한 건 뭐 씩씩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도 말을 씩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 제가 워낙 이 박성현 선배하고 친하기도 하고요. 이 양반 굉장히 철학적 내공이 이제 뛰어나신 분이고 네. 또 옛날에 사실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박성현 씨가. 예, 저는 대학 다닐 때 전혀 뭐 이 학생 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역시 이 장사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운동권 출신이니까 싸우는 법을 갖다 알아요. 예, 백모 노가리 같은 게 1편이 나왔을 때는 지금 거의 한 35만 가까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고 꾸준히 뭐 한 3만에서 4만 정도는 지금 조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저를 갖다 착각을 갖다 합니다. 저 사람 교육학 전공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는 경제학을 갖다 전공한 사람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네, 위스콘신. 박사학위 받으셨죠? 예. 네, 뭐 박사학위를 뒷구멍으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그 세금복지로는 나라 망한다 그러는 이제 백모 이제 구탄인가요, 그렇죠? 네, 구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러면 이 참여를 갖다 하라 그러길래 이제 노래를 갖다 불렀는데 제가 모르는 노래를 갖다 1시간 만에 배워가지고 이제 씩씩하게는 불렀습니다. 그 노래 뭐 1시간 배울 노래 같지는 않았던데. 혹시 시간 있으면 봐주시고요. 근데 제가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 생산하거나 이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는 있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식민지를 했으면 가능하죠. 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에서 생산되거나 그 소득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빚내서 쓰면 되는 거고요. 네. 그죠? 빚으로. 국가도 이제 빚내서 써도 되는데, 근데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그게 결국은 누군가를 식민지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재정적자 세금복지입니다. 네. 그러나 혹시 이 방송을 갖다 듣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정부가 그 세금보다 많이 이제 이 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이 국가 재원을 갖다 쓰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 학생 세대들한테 기성 세대가 식민지를 갖다 만드는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나쁜 정책이다. 우리 대학생들 그 공짜로 막 국가가 나눠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다 많이 가져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제가 교수님 모시니까 이거 뭐 제가 지금 51분이 됐는데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한번 그 이제 우리 끝내죠.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시고 마무리 이제 끝. 해주시죠. 이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조전혁입니다. 제 별명은 초전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또 잘 못하겠네. 하여튼간에 오늘 뭐 한 5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즐겁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국회의원 4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뭐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머니가 좀 고생을 갖다 하지 이제 정신은 풍부하고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제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재산과 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애국을 갖다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갖다 위해서 어떤 분야에 있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하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전혁 그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인물탐구 첫 번째 방송인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또 방송 끝나고 부탁을 드릴 텐데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냉. 교수님 요즘 안 그러고 냉 그래. 다음 주에도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또 교수님도 제가 또 모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원의 인물탐구 첫 번째 방송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